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다. 너무 유명하고 많은 국민들이 거의 공감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니까 내로남불 이제 하나 놔두고 선택적 정의 이런 것도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친 입입니다. 네. 이 설화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운동권들의 자정 능력 상실증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항상 옳고 자기네들이 도덕적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뭐 한 3, 40년 동안 계속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이 필요 없다. 어떤 이러한 그 도도한 흐름 같은 것이 그 사람들 사이에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최강욱의 이 암컷 발언, 암컷이 설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그 우리가 절대 유산으로 물려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정서 중에 하나의 DNA가 새로 발동한 것인지 아무튼 네, 암컷이 설친다는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브레이크가 없다는 그런 뜻이 여기도 역시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다 보니까 스스로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수레바퀴가 내리막길을 마구 달려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자정 능력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암컷이 설친다라고 해놓고 내가 김건희를 얘기했는데 왜 나를 욕하는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제 이러고는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고질병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해당 당사자들 있잖아요. 최강욱이가 그렇게 말했고 그게 민영배의 그 뭡니까 북코선트 하는 자리였고 거기 김용민이도 그거 건드렸고 거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회 보았던 같이 웃었다는 그 전남대 교수도 한 사람 있고 이 연단에 있었던 4명의 출연진들 아무도 지금 반성의 입장문 내놓는 사람이 없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이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고개를 숙이고 내리막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진로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은 속이 타겠지요. 이제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공천을 배제한다. 지지율을 깎는 거친 입들은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엄중 경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에 발린 말일 뿐입니다. 네, 그대로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도 사퇴를 하도록 서약을 한다. 어쩌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최강욱은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갑니다. 네. 조국 자식들한테 가짜로 인턴 확인서 써줘가지고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그래서 선거 못 나가는 겁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공천을 안 준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국회의원 의원 배지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가고 그 뒤 4년 뒤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못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공천을 배제하겠대요. 어린아이가 웃고 갑니다. 어린아이가 웃고 갑니다. 최강 논란에 그 위기감에 선제 조치를 했다는데 참 아무튼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하고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막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뭔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막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라. 이런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런 감동 없습니다. 이런 말에 귀가 혹하는 그런 국민들 이제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그 학습 효과, 아, 이제 중도층, 여성층, 이탈.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지요. 다음 주 초쯤에는 지금 최강욱이 했다는 암컷이 설친다. 그의 이 반향이 어떻게 여론조사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예, 그게 바로 숫자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 한병도 의원. 이제 총선기획단이니까 총선 준비를 하는 사람, 그 실무 책임자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 설화, 부적절 언행, 뭐, 이게 지금 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말들요. 그래서 뭐 검증 단계에서부터 검증하고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만약 깜빡 놓쳐가지고 나중에 뭐 당선되면은 당선도 뭐 무효화시키고 후보도 뭐 사퇴하게 만들고 말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 유권자들께서 이 방송 시청자들께서 내년 4월 10일까지 제발 최강욱하고 암컷이 설친다.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에서 기회가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여기 불감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 당 대표가 암컷이 설친다보다는 한 10배, 100배쯤 더 험악한 형수한테 그 상스러운 욕설을 한 그 사람이 자기네들 당대표이기 때문에 야 우리 당대표는 어떤 욕설을 한 줄 알아? 야 최강욱이 한 것도 이게 욕설이니? 이거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하신 욕설에 비하면 이건 욕설도 아니야. 뭐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 기제가 작동이라도 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앞으로 막말 단속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또 터집니다. 네, 또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영희라는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야, 뭐가 잘못됐어? 그런 말도 못하냐? 이렇게 대들었었거든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최강욱이나 남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 두 사람만 예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운동권이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했다든지 총학생회 무슨 고위 간부를 했다든지 이렇게 총학생회에 연결이 돼서 뭐 데모하다가 어디 뭐 경찰서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구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투옥됐던 경험이다 이렇게 뭐 떠벌린 사람들도 많고 그러던데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80명이 넘는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정당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운동권들이 철저한 남녀 평등 사상의 그런 평등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놀랍도록 이 사람들이 여성을 멸시하고 이 사람들 생각 그 바닥 기저에 놀라운 남녀 그 차별 이런 생각이 찌들어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왜 그 2000년에 그 새천년 NHK 그 카라오케 룸사롱에서 벌어진 사건 거기 임수경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던 남자 초선들이 임수경한테 쌍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여기에 와 그 에피소드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북한 북한 노동당 네 북한 사회 여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한 남녀 차별 사회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여성을 거의 성노리개,
이렇게 보는 그런 집단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저변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날 우연인 듯 충동적인 듯 최강욱, 남영희, 민영배, 김용민 이런 사람들 입에서 그냥 툭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에 함께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성하고 최강욱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그 수십 명 다 어디 갔습니까? 최강욱이 암컷이 설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성 의원들이 로텐더홀에 피켓이라도 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최강욱 바로 제명 조치하라고 시위라도 벌였어야 되는 건데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나흘 동안. 나중에 여론이 영 안 좋아지니까 마지못해서 뭐 입장문 내가지고 최강욱한테 사과하라고 그랬더군요. 왜 입장문만 됩니까? 여성 의원들 전체 비상회의라도 열어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 정서의 그 일반적인 평균적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 비상대책회의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열어가지고 전부 다 머리띠 두르고 어깨띠 두르고 다 지금 다니면서 정 엎드려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이런 의원이 이런 사람이 엊그제까지 우리의 동료 의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으니까. 왜? 저 마음 밑바닥에서는 그런 발언에 동조하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다 보면은 뭐 그 정도 발언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지금 전부 다 쪄들어 있는 겁니다. 암컷이라고 할 수 있지 왜 못해?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남행이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비난이 거세니까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랬는데 부원장직을 가지고 있는지 내려놓는지 국민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처절한 반성을 했어야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도 남영희의 이런 뭐 그게 뭐가 어때서라는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는 해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앞으로 전당대회 그다음에 뭐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의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는 앞으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 25%, 일반 당원 5% 비율로 돼 있는데 앞으로 권리당원 대의원 비중을 70%로 유지하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기사가 좀 엉성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대의원 한 사람이 그 일반 당원 또는 대의원 뭐 이 그 대의원 한 사람이 당원 60명 분의 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을 2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의원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가 그랬거든요. 항상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 왜? 대의원제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연결고리가 강하고 현역 국회의원들 그중에서도 중진들 이 사람들의 조직력이 아주 강한 그런 집단이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비명계가 많습니다. 반면에 권리당원은 그렇습니다.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 이게 권리당원들입니다. 따라서 비명계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대의원들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신 개딸들의 권한, 권리당원들의 이 목소리를 크게 보장해 주는 것. 그런 쪽으로 지금 전당대회에 관한 여러 가지 룰이 의결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거
어,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느냐, 이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로부터 역산해서 4개월 남았는 앞으로의 지금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딱 4개월 남았다. 이 4개월 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어, 명운을 결정짓는 그런 시기를 이제 관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여론조사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그 여론과 아니야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건방져 그래서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아 견제를 하라고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돼야 돼 이런 의견 양쪽이 말이죠. 열흘 전에는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49%,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41%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힘을 실어줘야 된다 44, 견제해야 된다 44, 양쪽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말씀이지만 여론조사는 그때 나온 그 여론조사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견제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특별하게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런 추세, 흐름, 트렌드가 계속되면 그것이 총선거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막말 대잔치 저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